자, 그러면 변화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고교 입시, 아니 또 혹은 이제 대외 입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내피셜이니까, 아, 이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구나 정도로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지금 말씀드린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학교 고등입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특목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현재 2025년에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괄 폐지가 이미 확정됐어요. 요 부분에서 이제 특목으로 남는 학교가 영재고하고 과학고인데, 실제로 중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는 이제 과학고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 입시에서의 종합전형이 유지된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고의 종합전형 입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정량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종합전형에서 뭘 보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심화 과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학고의 상하이 기록부의 기재 내용들은 현재도 압도적이에요. 현재도 매우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특목이 다 없어지고 과학고만 남는 상태에서 동일한 어떤 제도가 그냥 적용된다? 아,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압도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일종의 프리패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이제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중학교에서 과학고 입시가 아마 역대급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이 선행과 심화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저 김 소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평가로 과목의 학업 역량이 단순한 이 지필고사 한정되지 않고 이 수업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토론 등의 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도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아마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는 이제 선행 과정보다는 심화 과정 학습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교 선택 시에도 다양한 교과 이수 및 심화 과정이 가능한 학교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폐지되지만 아직도 다양한 심화 과정을 배우거나 그걸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학교들 또한 스스로 일반고 중에서도 지역 최고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을 빡빡하게 돌릴 것이다. 이에 폐지되더라도 최소 2, 3년은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이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 입시에서의 어떤 부분들, 고등학교 선택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등급제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1학년은 물론 등급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신평가 방식이 결국 변화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갈 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중학교 최소한 3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고등학교에서의 아무튼 경쟁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절대평가 형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보다는 심화 학습 과정을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잘해왔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고1 과정까지 어떻게 연계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게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 특히 국수형이라고 하는 이 주요 과목이 단순하게 선행과정으로 치고 나가던 현재의 이 학습 방법을 버리고 전 과정에 대한 학습 과정을 꼭 철저하게 만들어서 복습까지도 완벽하게 중학교 전 과정을 마스터해서 고1에 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학년 이후에 2,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에 의해서 내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정을 일단은 잘 치고 달리고
그 이후 그걸 기반으로 해서 2, 3학년 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기존 과정들을 마스터하고 각 단계에서 한 단계씩 천천히 넘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지금 현재 현행 방식대로 중학교 3학년인데 이미 고2 과정 선행 다 끝내고 고2 선택 과목 어떤 거 할지도 아직 결정도 안 해놓고 그냥 애들이 많이 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 그냥 드립다 해버린다, 이러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향후 진로를 통해서 과목 설계를 한 후에 학습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절대평가잖아요. 완전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뭐 깊게 해서 지필고사 100점을 맞아야 되나, 그게 중요한 과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행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서 끝내라. 왜? 고등학교 1학년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1에서 등급 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저는 그냥 고1 과정까지의 선행이 일찍 끝났다? 무한 반복.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고2, 2, 3에 대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선행은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1학년 이후에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과목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중등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포인트를 준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특목고 입시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과정에 대한 선행 과정을 확실하게 마스터한다. 이러한 형태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보는 학업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탐구 계열 같은 경우에 이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 2학년 이후에 진행되는데 일반 진로 융합으로 연계되니까 1학년 2학기에는 계열 아니면 학과에 대한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게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째하고 이제 5번째 내용도 일단은 만들었는데 그냥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특목이 일괄 폐지되면서 일반고가 어떻게 서열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카더라예요. 아직은 이게 발표가 안 됐어요. 왜 발표가 안 됐냐? 바로 요것 때문에. 2024년 2월에 2028 대입 입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는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거든요. 뭐 2025년 입시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다 말이 안 됩니다. 다 뻥입니다. 다 구라예요.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다 카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카더라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그냥 글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2월에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방향성들을 한번 가지고 그 대입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오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정리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솔직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이 내용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바뀌나? 아니면 이렇게 바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나? 중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변화하지? 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저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에 대한 것들이 확정적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요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이에 정확한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정보를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어쩌면 카더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걸 조금씩 조심스럽게나마 좀 전달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최강스카이 학원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좀 청구하실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최강입시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 2023 대입 입시와 관련된 입시 설명의 내용으로 한번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좀 먼 미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는 현행 입시 제도가 아마 이 친구들까지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입시의 흐름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교육적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